약간은 아쉬운 그러한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속에서 국내 증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2천억이 넘는 선물 매수를 하면서 누적으로 5조 원이 넘는 선물 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1188억을 매수하면서 8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대 증시가 비록 약세를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주가 지수에 대한 반등은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한국화재, LG, SK,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우량 업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에 의해서 약세를 좀 보여줬고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는 아세아 제지, 넥센타이어, 화천기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동성이 있는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의 신고가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몇몇 종목군들이 신고가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아지네스텍, 메타바이오메드 등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다소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바이오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등 다수의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을 매수하였으며 반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왔던 LG화학, 기아, 삼성전기 등 수익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저 PBR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코스닥에서는 HLB, 인터플렉스 등 HPSP까지 그동안 수익을 많이 주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 대표의 주도주 수급 매매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전 세계 시가총액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위는 MS인데요. 3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2위는 애플입니다. 2조 8천억 달러. 3위는 엔비디아로 2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으로 340조 원 정도를 오고 가고 있지만 비슷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을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2650조 원 정도로 삼성전자가 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야 엔비디아 하나의 시가총액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 수급을 체크를 해보고 당일 주도주군, 주간 주도주군, 월간 주도주군들을 파악해서 월간 주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당일 주도주군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지만 뉴스와 시황, 정보, 업종 테마 등을 분석을 해서 일본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분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 정리인데요. 알테오전의 허세베틴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완료, 또 머크와의 기술 이전, 이런 것들 때문에 알테오젠이 금요일 날도 급등이 나왔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은 메드팩도, Y바이오, 오스코텍, 제정화금, 퓨처캠 등 이하 바이오 종목군들인데요. 금일도 이러한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메드팩도, Y바이오, 메타바이오, 에클론, 오스코텍, 대정화금, 퓨처캠까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바이오 주식으로 강세 분위기를 만들어줬는데요. 알테오젠은 지난주 목요일날 전고점을 돌파가 하면서 금요일날도 상한가 근처를 올라갔고 금일 같은 경우도 15만 6천원까지 저점 대비 거의 80% 수준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주도주인데요. 종목군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고 추천을 드렸었던 매드팩토는 역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금요일날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서 금일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였으며 오늘 관심 종목이 Y바이오였는데요. Y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제가 가리켜드렸던 20선 골든크로스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동 종목도 장중에 17%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메타바이오인데요. 오늘 거래가 폭증이 나오면서 14%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거래가 폭증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대로 앞에 있는 양봉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일단 증가됐고요. 거기를 음봉으로 눌림을 준 다음에 바이오 업종에서 오늘 돌파가 나오고 있고 거래가 이렇게 폭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가담하면은 수익이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정고점인 10,000원과 11,000원의 어느 지점까지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전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바이오로 큰 재미를 봤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마도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알테오젠과 비슷한 회사 중에 하나는 에클론인데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정고점이 지금 현재 보면 15,000원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15,000원까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돌파 나오는 흐름에서 밑으로 쳐지지 않고 갭을 통해서 내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내일 다른 바이오 주식을 또 수익을 내면서 이 에클론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도 나름대로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과 인수합병 내용 등이 있는 고바이오랩을 통해서 전상가에 대한 수익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주가가 내려갔는데 역시 동 종목도 이 알테오젠과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종목으로서 기술적 지표를 놓고 보면은 5일선과 20선에 대한 수렴이 나타나면서 지난주에 약간의 거래 증가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바이오 시세가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역시 매수와 함께 관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지수는 안 좋았지만 추가 상승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바이오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상당 부분은 많이 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소재 업종에서 보면 지난주 LS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탑 머티리얼즈, PSK, 네페스 아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상한가도 먹었고 상한가에 대한 수익도 실현했고, 또 어떤 종목은 40에서 50% 정도에 대한 수익도 발생되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수 스페셜이 거래소에서 이수 화학과 함께 급등세를 크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쪽에서 약간 비슷한 MCAM이나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이 1월달, 2월달 월간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그러한 종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과 비슷한 종목이 나오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 종목도 거래가 앞에서 터지고 그리고 오늘 보면 17%에 대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요즘에 특징주들이 이렇게 많은 16,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똑같은 NKM이나 에코엠 드림처럼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전기차 부품이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이런 유형들의 종목군들이 이 성장 동력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 하나 정도는 이번 주에 금요일날 매수를 했었던 매드팩토에서 12.10%의 수익을 얻게 됐고요. 페트론에서 9.6%, 지노믹트리에서 4% 정도 가량의 매수 이후에 수익이 발생되었지만,
만약에 배운 대로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반복 매매를 했다면 아마도 곱하기 1.5배 정도의 수익은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부 다가 바이오 종목군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차익 실현시킨 종목 비중은 퓨처캠이나 고바이오 랩이나 제가 조금 아까 또 장중에 차트를 보여드렸던 그러한 에클론까지 해서 그러한 차트 우량의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했다면 좀 더 높은 수익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 대표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재료가 좋아서 한미반도체를 전해온 매집으로 오늘 깔끔하게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지금 MACD가 있고 그 밑에는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MACD가 과열권에서 거래가 최고 많이 터져 있는 흐름이 제가 동그라미 쳐 있는 흐름이고요. 거기 가격선이 85,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지지선이라는 거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85,000원 그리고 8만원 8만원을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김 대표는 매도 타이밍을 85,000원과 84,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영락없이 85,200원을 찍고서 주가는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상한가가 나오지 못하면 장세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지속성을 가지고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선을 깨고 내려가서 음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선이 나타날 때는 매수를 하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적으로 오후에 빨간 색깔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77,000원권, 78,000원권에서는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향후에 다시금 반도체 업종을 한미 반도체가 이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매도 전략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금일같이 예상치 못했던 주가 지수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오전에 차익 실현 후 포트 비중은 역시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이 제일 중요한데요. 한미 반도체를 차익 실현했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는 보유 관점을 가지고 봤지만 지난주에 재매수 관점을 잡았던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온 디바이스 관련한 종목과 HBM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높은 고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영 같은 경우도 30% 넘게 수익을 내고 코세스를 매수해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코세스를 매매 안 하고 고영만 가지고 있었다면 마이너스는 역시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적당하게 한미반도체와 메커스 등을 보유하면서 또는 메커스를 보유하면서 일정하게 어버브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메커스는 반등이 나왔고 어버브 반도체는 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 이 쉐어링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반대적으로 금요일날 어버브 반도체를 이익 실현하고 그냥 어버브 반도체만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 투자 업종을 발굴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또 정부의 저 PBR 관련한 테마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후에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1억 300만 평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주가 모엔즈였는데요. 모엔즈가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바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강한 업종을 중심으로 매매해라. 관련주 편입 이후에 8%에서 10% 정도의 단기 수익이 발생하였는데요.
바이오 쪽이나 소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매드팩토, Y바이오, 메타바이오, 에클론 등 이러한 바이오 종목군들을 대략적으로 중간 분차트에서 매수를 했다면 5에서 10%, 많게는 20% 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번 주 중에는 한두 차례 이상의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염색체 DNA 판독 등 10대 바이오를 선정을 했고요. 알테오젠의 이러한 좋은 호재들,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이번 주에 한두 번 정도의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금일 매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되면 계좌에 상당히 좋은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검색식 필요 없이 이렇게 당일 관심 종목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금요일날 급등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급등 종목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급등 종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금요일날에도 좋았고 목요일날에도 장중에 좋았고 월요일날에도 좋았던 업종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강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는 전강 후약으로 재료가 노출돼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오전에 뉴포렉스를 포함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반도체와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금일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 보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현재 금, 목, 월 차트를 보시고 여기에서 공통점들을 찾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한번 가져보신다면은 매일매일 강한 업종, 주도주에 대한 순환 테마들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김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비케어, 비트컴부터 인성정보 등 금요일 날에는 강세를 조금 보여줬는데 금일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 종목군들은 역시 조금은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추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소량 정도는 보유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요일 날에는 엔비디아 효과로 반도체와 소재주들이 많이 급등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월요일 날에는 반도체는 빠지고 소재주들은 반등이 나왔던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 금요일 날에는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차트에서 봐야 될 거는 오전에 강하게 출발을 해서 오후에 약하게 마감을 하면 다음날 주식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날 추세적 급등 상승주는 알테오젠, 매드팩토, 펩트론 등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김 대표의 말을 듣고 바이오의 추세가 강한 종목군들을 관심을 놓고 매매를 했다면 금일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드팩토부터 이번 주 출발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했던 코세스가 오늘 아침에 매도 기준으로 7.2% 정도 수익을 발생을 했고요. 오늘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이 빠져서 풍산을 차익 실현했는데, 이 부분을 차익 실현한 이유는 한미반도체를 매수하기 위해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 한미반도체를 오늘 장중에 매수해서 매도하면서 8%가 넘는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매드팩토 등 펩토론도 마찬가지로 목표 수익이 달성됐기 때문에 금일 전량 다 차익 실현을 했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키면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아쉬운 그러한 매매가 됐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포트로 끌고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LS 머티리얼즈라고 같은 머티리얼 계열이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네이크 머티리얼즈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금일도 한미반도체부터 풍산까지 많은 이익들 내시고 인증을 해주신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욕심을 조금은 덜 부리고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센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상승을 보인 로봇 관련주 중에서 에브리봇이 하락을 갖고 3위 THK가 6% 정도의 하락 흐름을 크게 보여줬는데요. 많이 올라간 주식은 결론적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는 것을 금일도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률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은 차별화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은 이 로봇 테마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또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글도 올려주시고요. 또한 주도주 시나리오 매매를 배우시면 아무래도 매매에 대한 실수가 상당히 적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꼭 함께 배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대표님과 시장 주도주 매매발 굴법과 실전 매매로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수익 많이 내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추천 종목 등을 알고 싶다면 매주 하는 장중 공개 방송과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들을 이용해 주시고요. 댓글 20개 이상 상한가 추천 종목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내일 만나요.